신비복숭아 재배 완전 정복 가이드. 안녕하세요 여러분. 화훼 유튜버 아델라플로스입니다. 오늘은 신비복숭아 묘목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신비복숭아란 무엇인가? 신비복숭아는 정말 특별한 과일입니다. 겉모습은 천도복숭아처럼 매끈합니다. 속은 백도복숭아처럼 부드럽고 달콤합니다. 마치 자두처럼 붉고 탐스러운 외관을 자랑합니다. 솜털이 전혀 없어서 먹기가 편합니다. 한 입 베어 물면 입안 가득 달콤한 과즙이 퍼집니다. 과육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럽습니다. 왜 신비복숭아가 특별한가? 첫째, 수확 시기가 매우 짧습니다. 6월 중순부터 말까지 단 2주간만 수확됩니다. 이 짧은 기간 때문에 더욱 귀한 과일입니다. 둘째, 영양가가 매우 뛰어납니다. 알칼리성 식품으로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펙틴이 풍부해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칼륨이 많아 혈압 조절에 효과적입니다. 폴리페놀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흡연자에게는 더욱 좋습니다. 니코틴 분해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묘목 선택의 핵심 포인트. 건강한 묘목 선택이 성공의 90%입니다. 잎을 먼저 꼼꼼히 확인하세요. 노란 잎이나 반점이 있다면 피하세요. 병충해 흔적이 보이면 절대 선택하지 마세요. 줄기의 굵기와 색깔을 살펴보세요. 너무 가늘거나 갈색으로 변했다면 좋지 않습니다. 잔가지가 많고 튼튼해야 합니다. 가지가 적으면 생육이 더딥니다. 뿌리 상태가 가장 중요합니다. 뿌리가 충분히 발달해야 합니다. 마르거나 썩은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접목 부위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접목 부위가 솟아올라 있으면 문제입니다. 튼튼하게 연결되어야 정상입니다. 최적의 식재 시기와 방법. 가을 식재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10월 하순부터 11월까지가 최적입니다. 겨울 동안 뿌리가 충분히 활착합니다. 이듬해 생육이 훨씬 왕성해집니다. 봄 식재도 가능합니다. 3월 중순부터 4월 상순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을 식재보다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식재 장소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6시간 이상 햇빛이 드는 곳을 선택하세요. 배수가 잘 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바람이 너무 강한 곳은 피하세요. 구덩이는 넉넉하게 파야 합니다. 가로 세로 80cm씩 파세요. 깊이는 60cm 정도면 충분합니다. 바닥에 배수층을 만들어주세요. 자갈이나 굵은 모래를 깔아주면 좋습니다. 묘목을 심을 때 깊이가 중요합니다. 접목 부위가 지면에서 2cm 위에 오도록 하세요. 너무 깊게 심으면 뿌리가 썩을 수 있습니다. 흙을 채울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뿌리 사이사이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물을 조금씩 뿌리며 흙을 다져주세요. 심은 직후 물을 충분히 줍니다. 뿌리 주변이 완전히 젖을 때까지 주세요. 2일에 한 번씩 물을 줍니다. 첫 2주가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집에서 신비복숭아 묘목 키우기. 집에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화분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직경 50cm 이상의 큰 화분을 사용하세요. 깊이는 최소 60cm는 되어야 합니다. 배수구멍이 충분히 있는 것을 선택하세요. 흙배합은 이렇게 하세요. 바특 40%에 부엽토 30%를 섞습니다. 모래 20%와 퇴비 10%를 추가합니다. pH는 6.0에서 6.5 사이가 적당합니다. 산성 토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석회를 조금 섞어서 pH를 조절하세요. 화분에 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분 바닥에 배수석을 깔아주세요. 전체 높이의 10%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위에 준비한 흙을 절반 정도 넣습니다. 묘목을 올려놓고 위치를 조정합니다. 접목 부위가 화분 위로 2cm 나오게 합니다. 나머지 흙을 채우고 살짝 눌러줍니다. 물을 천천히 흠뻑 줍니다. 베란다나 옥상에서 키울 수 있습니다. 하루 6시간 이상 햇빛이 드는 곳이 좋습니다. 너무 더운 곳은 피해야 합니다. 한여름에는 오후 그늘이 지는 곳으로 옮기세요. 겨울에는 실내로 들여놓으세요. 영하 5도 이하로 내려가면 뿌리가 얼 수 있습니다. 물주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흙 표면이 마르면 물을 줍니다. 보통 2일에 한 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여름에는 매일 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을 줄 때는 흠뻑 줘야 합니다. 화분 밑으로 물이 빠져나올 때까지 주세요. 뿌리가 물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가지치기 방법. 가지치기는 신비복숭아 재배의 핵심입니다.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12월부터 2월까지가 최적기입니다. 나무가 휴면기에 있을 때 해야 합니다. 3월 이후에는 절대 하지 마세요. 상처 부위로 수액이 흘러나옵니다. 가지치기 도구를 준비하세요. 전지 가위와 톱이 필요합니다. 날이 날카롭고 깨끗해야 합니다. 사용 전에 알코올로 소독하세요. 병원균 전파를 막을 수 있습니다. 기본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햇빛이 잘 들어가도록 합니다. 둘째, 공기가 잘 통하게 합니다. 셋째, 나무 모양을 예쁘게 만듭니다. 병든 가지부터 제거합니다. 갈색으로 변했거나 마른 가지를 잘라냅니다. 병충해에 감염된 가지도 모두 제거합니다. 안쪽으로 자라는 가지를 제거합니다. 서로 엇갈리며 자라는 가지도 잘라냅니다. 너무 굵은 가지보다는 가는 가지를 남깁니다. 결과지를 많이 남겨야 합니다. 결과지는 과일이 열리는 가지입니다. 보통 20cm에서 40cm 길이입니다. 너무 긴 가지는 반 정도 잘라줍니다. 가지치기 후 상처 치료가 중요합니다. 상처 부위에 치유제를 발라줍니다. 약국에서 파는 상처 연고도 괜찮습니다. 비닐로 감싸주면 더욱 좋습니다. 꽃 솎아내기와 열매 솎아내기. 신비복숭아는 꽃이 매우 많이 핍니다. 모든 꽃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열매가 너무 많이 열려서 크기가 작아집니다. 맛도 떨어지고 나무도 약해집니다. 꽃 솎아내기 시기는 3월 말부터 4월 초입니다. 꽃이 피기 직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일찍 하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너무 늦으면 나무에 부담을 줍니다. 솎아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지 20cm당 꽃 2개에서 3개만 남깁니다. 나머지는 모두 제거합니다. 손가락으로 살짝 비틀어서 제거하세요. 가위를 사용하면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큰 꽃봉오리를 남기세요. 작거나 모양이 이상한 것은 제거합니다. 열매 솎아내기도 중요합니다. 꽃이 진 후 2주 정도 지나서 합니다. 작은 열매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입니다. 가지 30cm당 열매 1개만 남깁니다. 가장 크고 건강한 것을 선택합니다. 나머지는 과감히 제거하세요. 아까워하지 마세요. 남은 열매가 훨씬 크고 맛있게 됩니다. 일조 피해 예방과 대처법. 일조 피해는 신비복숭아의 큰 적입니다. 강한 햇빛에 열매가 타버립니다. 특히 6월 무더위가 시작될 때 조심해야 합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차광률 30% 정도의 그늘막을 사용하세요. 너무 진하면 광합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열매 봉지 씌우기도 효과적입니다. 과일 전용 봉지를 사용하세요. 신문지는 사용하지 마세요. 투명 비닐봉지도 좋지 않습니다. 갈색이나 흰색 봉지가 적당합니다. 봉지를 씌울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열매가 동전 크기 정도 될 때 씌우세요. 너무 일찍 씌우면 열매 발육이 나빠집니다. 봉지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세요. 아래쪽을 단단히 묶어야 합니다. 물주기로도 일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토양을 항상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물을 줍니다. 한낮에는 절대 물을 주지 마세요. 뿌리에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병충해 완벽 방제법. 신비복숭아에는 여러 병충해가 찾아옵니다. 가장 흔한 것이 복숭아 순나방입니다. 어린 새순을 갉아먹어서 피해를 줍니다. 5월부터 9월까지 계속 발생합니다. 예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말에 살충제를 미리 뿌려주세요. 2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살포합니다. 비온 후에는 반드시 다시 뿌려야 합니다. 친환경 방제도 가능합니다. 니모일이나 계피 우린 물을 사용하세요. 마늘 우린 물도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효과는 화학 살충제보다 떨어집니다. 깍지벌레도 자주 발생하는 해충입니다. 나무 껍질에 붙어서 수액을 빨아먹습니다.
겨울에 월동하다가 봄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기계유 유제를 2월에 뿌려주세요. 휴면기에 1회 살포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활동기에는 살충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잿빛 곰팡이병도 주의해야 합니다. 습도가 높을 때 주로 발생합니다. 꽃이나 열매가 갈색으로 변하며 썩습니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풍을 좋게 하고 습도를 낮춰주세요. 가지치기를 제대로 해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합니다. 살균제를 정기적으로 살포하세요. 15일에 한 번씩 뿌려주면 됩니다.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더 자주 뿌려야 합니다. 영양관리와 비료주기. 신비복숭아는 비료를 많이 좋아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비료를 줘야 합니다. 기본 비료는 연 3회 줍니다. 첫 번째는 2월 말에서 3월 초입니다. 새싹이 나오기 전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6월 수확 직후입니다. 나무가 지친 상태이므로 회복시켜줍니다. 세 번째는 9월 중순경입니다. 겨울을 준비하는 시기입니다. 비료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질소, 인산, 칼리가 골고루 들어있어야 합니다. 비율은 10대 8대 8 정도가 적당합니다. 유기질 비료를 주로 사용하세요. 닭똥, 소똥 등 완숙된 퇴비가 좋습니다. 화학 비료는 보조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비료 주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무 둘레 1m 지점에 구덩이를 팝니다. 깊이 20cm 정도면 충분합니다. 비료를 넣고 흙으로 덮어줍니다. 물을 충분히 주어서 녹여줍니다. 액체 비료도 효과적입니다. 물 1리터에 액비 10ml를 희석합니다. 2주에 한 번씩 뿌리에 주면 됩니다. 잎에 직접 뿌리는 연면 시비도 좋습니다. 미량원소 부족 증상을 알아두세요. 잎이 노랗게 변하면 질소 부족입니다. 잎 끝이 마르면 칼륨 부족일 수 있습니다. 꽃이 잘 안 피면 인산이 부족합니다. 물 관리의 모든 것. 물 관리는 신비복숭아 재배의 핵심입니다. 물이 너무 많아도 너무 적어도 문제입니다. 적절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양 수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흙에 5cm 정도 넣어보세요. 촉촉한 느낌이 들면 적당합니다. 바짝 마르면 물을 줘야 합니다. 질퍽하면 물이 너무 많은 상태입니다. 시기별 물주기 방법이 다릅니다. 봄에는 새순이 나올 때 물을 많이 줍니다. 여름에는 매일 충분히 줘야 합니다. 특히 열매가 클 때 물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가을에는 물주기를 줄여갑니다. 겨울에는 거의 주지 않아도 됩니다. 물 주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여름에는 이른 아침이나 저녁에 줍니다. 한낮에 주면 뿌리가 상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낮 시간에 줍니다. 물의 온도도 신경 써야 합니다.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수돗물은 하루 정도 받아두었다가 사용하세요. 염소가 날아가서 뿌리에 좋습니다. 배수가 가장 중요합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뿌리가 썩습니다. 화분에는 배수 구멍이 충분해야 합니다. 밭에는 배수로를 만들어주세요. 멀칭으로 수분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나무 주변에 지피나 낙엽을 깔아줍니다. 수분 증발을 막고 잡초도 억제합니다. 수확의 기술과 타이밍. 드디어 기다리던 수확 시기입니다. 6월 중순부터 말까지 짧은 시간입니다. 수확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됩니다. 수확 시기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색깔을 보세요. 전체적으로 붉은색이 돌아야 합니다. 초록색 부분이 남아있으면 아직 이릅니다. 둘째, 손으로 살짝 눌러보세요.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들어야 합니다. 너무 딱딱하면 덜 익은 것입니다. 너무 물렁하면 너무 익어버린 것입니다. 셋째, 향을 맡아보세요. 달콤한 향이 나면 잘 익은 것입니다. 향이 없으면 아직 이른 것입니다. 넷째, 꼭지 부분을 확인하세요. 꼭지 주변이 약간 들어가면 다 익은 것입니다. 수확하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손으로 열매를 잡고 살짝 돌려서 따세요. 무리하게 잡아당기면 안 됩니다. 나무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열매가 시원하고 싱싱할 때입니다. 한낮에는 열매가 뜨거워져서 상하기 쉽습니다. 수확할 때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상처가 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부드러운 바구니에 담으세요.
너무 많이 담으면 아래쪽이 눌릴 수 있습니다. 수확 후 보관과 가공. 신선한 신비복숭아는 오래 보관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보관법을 알아야 합니다. 상온에서는 2일에서 3일 정도만 보관됩니다. 냉장고에 넣으면 일주일 정도 보관 가능합니다. 냉장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각각 신문지에 개별 포장합니다. 비닐봉지에 구멍을 몇 개 뚫어서 넣습니다. 냉장고 채소칸에 보관하세요. 온도는 0도에서 2도가 적당합니다. 너무 차가우면 냉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장기 보관하려면 냉동 보관을 하세요. 껍질을 벗기고 씨를 제거합니다.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밀폐 용기에 담습니다. 냉동실에 넣으면 6개월 정도 보관됩니다. 가공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잼으로 만들면 1년 정도 보관 가능합니다. 설탕과 함께 끓여서 만들면 됩니다. 통조림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설탕물에 넣고 멸균하면 됩니다. 건조해서 보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얇게 썰어서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말립니다. 완전히 마르면 밀폐 용기에 보관하세요. 1년차부터 5년차까지 관리법. 1년차 묘목 관리법입니다. 뿌리 활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을 규칙적으로 주고 웃거름을 적게 줍니다. 가지치기는 최소한으로만 합니다. 2년차에는 나무 골격을 만듭니다. 주간을 정하고 주지를 3개에서 4개 남깁니다. 나머지 가지는 모두 제거합니다. 아직 열매는 맺히지 않습니다. 3년차부터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열매는 모두 솎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가 아직 어려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가지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4년차에는 소량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당 1개에서 2개 정도만 남깁니다. 나무 상태를 보면서 조절하세요. 비료를 충분히 주어야 합니다. 5년차부터는 본격적인 수확이 시작됩니다. 나무가 완전히 성숙한 상태입니다. 정상적인 관리를 하시면 됩니다. 매년 수확량이 늘어날 것입니다. 문제 상황별 대처법. 잎이 노랗게 변하는 경우입니다. 질소 부족이나 과습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배수 상태를 확인하고 비료를 주세요. 꽃은 피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경우입니다. 수분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품종을 근처에 심어보세요. 인공 수분을 해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열매가 작고 맛이 없는 경우입니다. 열매 솟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비료가 부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내년에는 더 과감히 솎아내세요. 나무가 자라지 않는 경우입니다. 뿌리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수 상태를 점검하고 뿌리를 확인해 보세요. 필요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 심으세요. 성공적인 재배를 위한 마무리 팁. 신비복숭아 재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첫 해에는 결과를 기대하지 마세요. 나무가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꾸준한 관리가 성공의 비결입니다. 매일 나무 상태를 관찰하세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문제가 생기면 빨리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재배자들과 정보를 나누세요. 인터넷 커뮤니티나 농업기술센터를 활용하세요. 경험이 많은 분들의 조언을 구하세요. 재배 일지를 써보세요. 언제 무엇을 했는지 기록해두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된답니다. 지금까지 화훼 유튜버 아델라플로스였습니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